자,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만능력 설명 다 나왔나? 아니지. 뭐였지? 아니야. 그래. The universal gravity.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하지 않았니? 네. 등가속도 운동 했었나? 구신가속도 구하는 거 했었니? 아니면 더 나갔니? 까먹었구나 다. 잠깐만. 몰라. 구일. 잠깐만. 미남이 나온다고 그랬어. 미남이 좀 올라가네. 잠깐만요. 쉬어. 뭐라고? 종이 좀안 올라가. 미남이 좀 올라갔네. 저런 참. 관성 법칙을 했고. 제주도. 누가? 응. 누가 제주도에 가? 제주도 아빠가 못 나왔으니까. 어제 윤정보다 시험 잘 봤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구신가속도와 구심력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의 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의 예, 책에는 없어. 등속 원운동의 예야. 자, 등속 원운동의 예가 되는데 이 각각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돼, 실제로. 그래서 해결하는 자, 방식들을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물체 운동 방향과 어떻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지? 수직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은 모두 등속 원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서 등속 원운동의 예에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힘들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식을 풀이를 해줄 수가 있는데 먼저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실에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에 어떤 테이블이 있었어. 테이블에 구멍을 뚫어 놓고, 자, 그리고 실에 물체를 연결하지. 이 물체의 질량은 m이야. 그리고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서 또 다른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얘를 가만히 놓으면 어떤 운동을 할까? 등속 원운동.
이 상태에서 그냥 놓으면 멈춘다. 마찰은 없어 바닥에. 어떤 운동을 하지? 얘가 쭈르르 미끄러져 내려고 얘는 당겨줘 오겠지. 자, 이때 얘를 반지름 어를 일정하게 실의 길이 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회전시켜 주면은 자, 얘는 이 상태에서 거리 어리 똑같이 유지되면서 멈춰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작용하는 힘을 한번 살펴보자. 그대로 멈춰 있게 되면 아래로 라지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실의 장력 T가 나타나고, 자, 그리고 실의 또 중심 방향으로 장력 T가 나타나는 이런 상태에서 자, 물체는 접선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게서는 이런 특징이 생기겠지. mg라는 힘 마이너스 t가 합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지. 얘는 멈춰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t가 얼마가 되니? t가 라지 mg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 자, 한편 스몰 m인 물체에 대해서는 작용하는 힘이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어떤 힘? t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 작용한 힘이 합을 살펴봤더니 t야. t는 곧 누구와 같다라고 했지? mg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값은 ma가 되는데 원운동하는 경우에 가속도는 얼마였지? 원운동하는 경우에 가속도는 얼분의 v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게 됐지. 얼분의 mv제곱이라고 하는 구심력이라는 힘을 갖게 했다라고 해. 이걸 비교해 주게 되면 자, 얘는 어를 유지하기 위한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 v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버리지? 스몰 m분의 라지 mg 어리라는 값이 돼버렸고, 이때 v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근 취하면 루트 m분의 라지 mg 어리라는 값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물체가 갖게 된 속력이라고 해. 이 속력을 갖고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는 반지름 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원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두 번째, 자,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중력의 어떤 성분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면 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자, 어떤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버스가 커브길을 돌고 있다라고 해. 커브길을 돌고 있는 그 단면도를 잘라본 거야. 얘는 지금 이렇게 도는 버스를 이렇게 잘라본 거야. 즉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속도를 갖게 된다고 해. 자, 얘를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될 때, 자, 원래는 이 안에 실의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갖다 놨거든. 회전하면 이 추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까? 추는 회전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기울까? 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쏠리겠지? 바깥쪽으로 쏠리니까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바깥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나타나지? 아랫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나타나고, 아랫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나타나고, 또 실과 나란한 방향으로 장력이라는 힘이 나타나. 이때 얘가 기울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이 물체는 이 t와 중력의 합이 이쪽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엄밀하게는 중력이 아니고 중력과 장력의 합력이 물체를 원동시키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 자,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얘도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밑변에 대한 높이 성분의 힘이야. 이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 얘분의 얘는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지. 삼각함수에서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으므로 이 힘은 mg 탄젠트 세타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대. 자, 그렇다면 이 물체는 지금 이 물체는 작용하는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힘이 요때 요 반지름을 어리라고 할게. 회전 초록대 거리를 어리라고 할 때 얘는 mg 탄젠트 세타라는 힘을 갖게 하고요. mg 탄젠트 세타라는 힘을 갖고 얘는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 경우에 얘가 기울어지는 각도를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이때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 버리지? g 얼분의 v 제곱이라는 이런 값을 갖게 된대. 이런 속도로 돌게 되면 반지름이 이런 곳 커브길에서 v라는 속도로 돌게 되면 얘는 도로를 이렇게 설계하는 게 더 좋다. 지면에 대해서 지금 계산한 세타만큼을 도로 경사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이 도로 경사면으로 만들어주면 차는 도로에 대해서 수직하게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있게 되고 얘는 중력 방향에 대해서 세타라는 각도만큼 이렇게 기울겠지. 이런 식으로 기울게 되면 자동차는 이 추는 자동차에 대해서 수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큰 도로에서 커브길은 바깥쪽이 경사가 위로 돼 있어. 바깥쪽으로 경사가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도로를 설계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지키는 이러한 식이기도 해. 또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으로써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만류력을 보자. 만류력도 구심력이라는 힘, 즉 물체를 원동시켜주는 힘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자.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스몰 m인 물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인공위성이 있는 거야. 이때 이 인공위성은 지금 V라는 속력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이 물체에 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은 누구밖에 없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만류력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만류력의 크기는 얼마지? 인규, 만류력의 크기 여기서 얼마야? 요즘 공부 안 해, 저 인규 저거. 아니에요. R분의 MV 제곱. 시연아, 얼마지? 응? 이때 작용한 힘이 얼마야? 어허, 이 녀석들. 이런 힘이 나타나게 됐지. 이게 만류력이야.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운동을 하지?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을 이야기해보자. 얘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됐고 얘는 얼분의 mv의 제곱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이때 나타나는 v라는 녀석은 루트 얼분의 gm이라는 값이 됐대요. 오케이? 이게 인공위성의 속력이야. 그럼 이 인공위성의 주기는 얼마지? 주기 t는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속력분의 2파이 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얘는 얘 v 대신 넣어주면 2파이 얼을 루트 안에 넣어주게 되면 얘는 gm분의 얼의 세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지. 무슨 법칙이지? 이거 양쪽 제곱하면 케플러 제3법칙 조화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지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 같아. 조화 법칙. 네 번째.
네 번째, 구심력의 역할하는 힘으로써 자, 마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마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대요. 바퀴벌레 만질 수 있는 사람. 어? 진짜? 무섭지 않아? 허리 좀 그래서 그렇지. 어? 한 번만 치면 괜찮아. 만져봤어? 네? 바퀴벌레 만져봤어? 아 근데 많이 안 만져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네? 무지 많습니다. 전현우, 차현우. 전현우, 타현우. 네. 현우가 둘이에요. 아, 그 다음에 류담이. 유담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바퀴벌레 트라우마 있어갖고 수백만 마리의 바퀴벌레 한꺼번에 본 적이 있니? 바퀴벌레가 이만큼에 가득 차 있어. 크기는 깨알보다 작은 녀석부터 엄지손가락보다 큰 녀석까지 모여 살고 있었어. 음식 속에 바퀴벌레가 2번이나 들어가 있었어. 끔찍해. 그냥 씹어 먹어야죠. 어쩌겠어. 설국열차. 자, 설국열차. 여기에 턴테이블이 있었어. 턴테이블이 뭔지 알아? 중국집 가면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거. 그것도 턴테이블이고 LP판이라고 아니? 검은색 레코드판 옛날에 쓰던 음반 이 레코드판은 돌려준 장치를 턴테이블이라고 해. 턴테이블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떨어진 거야. 끔찍해. 러닝머신 이거 얼마 속도로 돌려요? 이 바퀴벌레 얼마에 빠르기로 돌려야지 튕겨나갈 수가 꺼낼 수 없잖아.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기로 한 거야. 이때 이 중심까지의 거리는 어리고 얘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시키게 되면 자,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지만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자, 어때? 마찰력이라는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 이때 발톱으로 잡고 몸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붙여버린단 말이야. 응? 그래서 얘는 바닥에 붙어있는 마찰력을 갖게 해. 이때 마찰력은 뮤 n이라고 하고 여기서 n은 얼마? 중력과 똑같다라고 하지. 그렇다면 자, 이 바퀴벌레에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 뮤 n, 즉 뮤 mg가 돼 버리고 얘는 자, 회전시키는 각속도 오메가를 얘기했을 때 m올 오메가 제곱이라고 해줄 수가 있다. 오케이? m올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데 mm 지워져 버리면 이때 회전시키는 각속도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얼분의 뮤 g가 돼 버리고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얼분의 뮤 g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 이런 빠르기로 돌리면 얘는 바깥쪽으로 튕겨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마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예가 있다. 전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전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여기에 수소 원자의 핵이 있어요. 수원자 핵은 플러스 2라는 전하를 갖고 있고 질량은 매우 커요. 질량은 매우 크다. 맛있어요? 레몬 맛? 아니요. 청사가 맛있겠다. 시지 않아? 생각보다 아니요 하나도 안 줘.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전하량과 아주 작은 질량을 갖고 있어. 그래서 수소 원자핵을 중심으로 얘가 매우 빠른 속도로 V로 돌아야 해. 이때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이 전기력을 받아서 이 전자는 수소 원자의 주위를 원운동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여러 가지 힘에서 다뤘던 쿨롱 힘이라는 게 있어요. 쿨롱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 전기력이라는 힘에서 다뤘었는데 아직 많이 쓰지 않아서 그래.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E 제곱이라는 힘이 쿨롱의 힘이라고 해. 무슨 힘? 쿨롱 힘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힘이 나타나서 물체에 얘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얘는 ma. 그래서 얘는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힘이 나타내 버렸다라고 해요. 이때 수소원자의 속력을 구해줄 수소원자 주위의 전자의 속력을 구해줄 수가 있어. 얼 하나씩 주어지면 자, 이 속력은 얼마가 돼 버리지? m 얼분의 k2 제곱이라는 선자의 속력을 알아낼 수도 있다라고 해. 이 밖에도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자, 수소 원자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밝혀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수소 원자 모형이라는 부분에서 다루게 되고 화학에서도 다루는 부분이 되어 버립니다. 자, 6번째. 자, 6번째 이런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탄성력이 자기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서 그건 안 할게 아직은. 자, 탄성력이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탄성력도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그리면 재미없겠다. 얘도 턴테이블로 그려보도록 하자. 다미가 드디어 집에서 자나 보다. 그치? 자. 자, 여기에 아구찜. 그 다미하고 너 커플티인데 다미도 아구찜 입고 다니는데. 아 근데 걔랑 아구찜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다미 게 더 화려한 것 같은데. 둘이 있어. 자, 여기에 용수철에 줄을 매달아 놨는데, 자, 줄을 매달아 놨는데 얘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린대. 원래 용철의 길이가 L이었거든. L이었는데 얘를 빠른 속도로 돌리게 되면 얘는 구심력을 줘야 해. 어떤 구심력을 주니? 길이를 늘어나게 해서 탄성력 KX라는 힘을 작용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KX라는 힘을 작용하기 위해서 이 길이가 어떻게? 늘어나야 돼. L 플러스 X라는 길이로 늘어나야 된다라고 해. 그래서 반지름이 L 플러스 X가 된 상태에서 뱅글뱅글 돌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때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바로 어떤 힘이야? KX라고 하는 탄성력이고요. 이 물체는 mR 오메가 제곱이라는 구심력이 되는데 이걸 L을 바꿔 써보면 L이 얼마가 돼? L 플러스 X만큼이 L이 돼버려서 이 값이 돼버렸다라고 해. 이때 이 과정을 통해서 늘어난 길이를 계산해 줄 수가 있어. X 부분만큼 옮겨주면 K-M 오메가 제곱 곱하기 X라는 녀석은 ML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이 됐대요. 따라서 X라는 값은 K-M 오메가 제곱분의 ML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길이만큼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늘어난 길이를 이야기한다. 어찌 됐든 간에 물체가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등속 원동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작용하는데 구심력이라는 힘은 따로 정해진 힘이 아니고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 그래서 원동하는 경우에, 즉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가속도가 얼분의 V제곱 또는 얼 오메가 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물체를 원동시켜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케플러 법칙과 만류 인력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케플러 법칙과 만류 법칙인데 요 얘기를 해드린 다음에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책 얘기에서 세 번째 케플러 법칙과 만류력 법칙에 대해서 보자. 자, 케플러 법칙과 만류력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어떤 중심 질량이 라지 m인 중심 별이 있고요. 자, 이 별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스몰 m인 또 다른 천체가 있었다라고 해. 이때 이 천체의 질량 차이가 매우 커서 얘 중심을 기준으로 원운동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원동하게 되는 경우 얘는 이쪽 방향으로 v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돌겠지. 이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이야? 바로 만력이라는 힘이란 말이야. 아까 썼던 것, 이쪽에 썼던 것도 재탕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게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얼마가 되지? 얼분의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만류 인력이 나타나고, 이 만류력이 물체를 원동시켜서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었잖아. 구심가속도. 따라서 v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얼분의 gm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v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루트 얼분의 gm이라고 얘기할 수 있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인공위성의 주기는 v분의 2파이 얼이었지. 오케이? v분의 2파이 얼이야. 자, 여기다 대신 대입해주면 2파이 얼 곱하기 루트 gm분의 얼이라는 값이 돼. 얼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뭐가 되지? 2파이 곱하기 루트 gm분의 얼 세제곱이 되는 거야. 얼 세제곱이야. 양쪽을 제곱을 취해버리면 t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gm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얼의 세제곱이야. 얘는 k 곱하기 얼 세제곱이라고 해서 무슨 법칙? 조화 법칙이 되는 거지. 이게 조화 법칙이야. 자, 그래서 보통 조화 법칙을 증명할 때 만류력 법칙으로부터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원래는 만류력 법칙이 먼저야, 케플러 법칙이 먼저야? 누가 먼저 살았던 분이야? 케플러가 먼저 뿐이야. 그래서 케플러 법칙을 뉴턴이 만류력 법칙으로 만들어 준 거야. 책상을 밀면 되잖아, 바보야. 아, 저 마스크 입에다 하는 거 발로 쭉쭉 끌고. 안 쓸 겁니다. 에이, 인규 은근 돼지야. 은근 또실또시대. 응? 시원이가 더 되지. 배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니, 인규야? 안 됩니다. 아, 시원이게 더. 인규야, 근래 참 보기 드문 멋진 배를 갖고 있구나. 응?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 왜 119야? 어린이 119야? 체육대 유니폼이야? 오, 그런 거 맞춰 입어도 되는구나. 그거 입고 소방서 앞에 지나가 봐봐. 아저씨들이 막 이럴 것 같은데. 응? 소방관 아저씨들이 막 이럴 것 같은데. 멋있어. 그러고. 자, 그러면 뉴턴이 케플러 법칙을 이용해서 만류력 법칙을 만들었대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얘는 케플러 법칙으로부터 뭘 구하는 거야? 만류력 법칙을 구하는 과정을 볼게. 자, 케플러 법칙으로부터 만류력 법칙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쪽에 태양이 있었어. 태양의 질량은 m태라고 하자. 이때 지구 중심으로부터 그냥 m이라고 써도 되겠다. 스몰 m 쓸게 얘는. 자, 얼마큼 떨어진 곳에 지구가 있어. 얘는 스몰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 이때 뉴턴은 생각한 거야. 지구는 태양을 당기고 태양은 지구를 당기는 거야. 오케이? 이때 태양을 중심으로 보면 지구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지구를 중심으로 하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어찌됐든 이 힘에 의해서 각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 그러면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어때? 같겠지? 맞아?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보나 지구를 중심으로 보나 원위치 오는 것은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이때 한번 보자. 자,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태양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자. 자, 태양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구가 받는 힘을 보면 되지. F태지가 돼.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다 라는 뜻이 되겠지. 따라서 F태지라는 값은 스몰 m을 원동시켜 준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스몰 m을 원동시켜주면 얘는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고, 또 얘는 m 얼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고, 여기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는 값이 돼버리니까 이 값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m 얼이라고 써줄 수 있었대. 오케이? 자, 한편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지구는 태양을 어떤 힘으로 당겨? FG태라는 힘으로 당기겠지. 그죠? FG태라는 힘으로 당긴대. 자, 얘는 라지 m이라는 녀석이 얼분의 v 제곱으로 도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것도 똑같이 쓰면 라지 m 얼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라지 m 얼이라는 값이 됐대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조화 법칙을 쓰는 거야. 조화 법칙은 어떻게 쓰면 되지? t라고 하는 것은 k 곱하기 얼, t 제곱은 k 곱하기 얼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때 중심별이 다르면 k 값이 달라지니까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k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자, 얘는 얼 세제곱이 들어가니까 얼 제곱분의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k 프라임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이라고 쓸 수가 있었어. 그지? 별개로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 여기다 쓴 게 바로 조화 법칙을 쓴 거야. 이해해요?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F태지는 누구와 같아야 돼? FG태와 같아야 되겠지. 서로가 당기는 힘이 작용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두 개가 같아야 되네? 그럼 이 속에는
라지 m을 포함하고 이 속에는 스몰 m을 포함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다. K분의 4파이 제곱이란 녀석은 라지 m에 비례한다. 이때 비례상수를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어. 4파이 제곱이라는 녀석은 K 곱하기 4파이, K분의 4파이 제곱이라는 녀석은 GM이라고 쓰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 힘 F 태지를 F라고 했을 때 얘는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썼다는 거다. 그래서 조화 법칙과 케플러 법칙의 조화 법칙과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해서 만류력이라는 힘을 이렇게 확인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최근은 아니고 자,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이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뉴턴이 이렇게 했을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해. 뉴턴이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쫓아간 분이 한 분 계셔. 그래서 그분이 설명한 뉴턴의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 다른 방법으로 만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별도의 방법이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자, 만력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에 라지 M인 물체가 있어요. 태양이야. 자, 그리고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스몰 m인 지구가 있었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때 지구는 태양을 당기고 태양도 지구를 당기는 건 마찬가지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자, F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과 F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로 같다. 그치? 작용 반작용 관계로 같다. 작용 반작용 관계로 같대. 이때 F 태G라는 녀석은 얘에게 작용한 힘이잖아. MA야, 그지? 스몰 MA이기 때문에 얘는 스몰 M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FG태 지구가 태양에 작용한 힘은 태양을 움직여서 라지 M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므로 얘는 F라고 하는 값은 라지 M 스몰 M의 곱과 같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곱과 같다라고 해. 이때 두 힘이 크기가 같고 얘네들은 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지. 맞아? 이렇게 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중심력이라고 불러. 자, 중심력이 작용하는 경우. 와, 해가 엄청 길어졌다. 6시 다 됐는데, 그치? 자, F라는 녀석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사실이 뉴턴이 살아있던 시절에 이미 알려져 있었어. 오케이? 뉴턴이 살아있을 때 이미 알려진 사실이래. 그래서 두 식을 합해 본 거야. 그래서 F라는 녀석은 all 제곱에 반비례하고 라지 M 곱하기 스몰 M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이때 비례상수를 써서 나타내서 얘는 F는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고 이 비례상수는 뉴턴이 죽고 나서 약 120년 뒤에나 실제 실험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었던 값이라고 해. 그래서 자, 이 G라는 값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는 만류 인력 상수라고 합니다.
만력 상수라고 불리는 값이 됐다라고 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오케이? 거창한 부분까지 안 들어갔지. 단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됐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해. 뉴턴이 이 걱정을 했어. 케플러 법칙은 원에서 성립하는 거야? 타운에서 성립하는 거야? 타운에서 성립하는 것이 케플러 법칙이지. 반면에 자, 뉴턴은 이 식이 모두 어디로부터 비롯된 식이야? 이 식이 모두 등속 원운동에서 나타난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등속 원동으로, 자, 등속 원동에서 나타난 식으로 표현해서 걱정을 했어. 얘는 타운이 아니고 원동이잖아. 어떡하지? 그리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대요. 그때 뉴턴의 친구가 있었어. 뉴턴에게 절대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줬던 친구가 있거든. 이 친구가 뉴턴에게 걱정하지 마, 그냥 해. 어차피 내 돈인데 뭐. 논문 만들고 하는 비용을 다 친구가 지원해 줬대요. 좋은 친구지.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줘서 뉴턴이 만력 법칙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 타운 궤도를 돌더라도 만력 법칙은 언제나 성립하더라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요. 자, 이번에는 인공위성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 오늘 세 번째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예요. 인공위성에 대해서. 시연이는 애교점이 있구나. 입술 옆에 애교점이 있어. 입술 옆에 애교점이 있다고. 얼마나 여자친구들 홀리려고 애교점을 갖고 다녀? 시연이 입술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애교점이 있네. 오늘 하루는 남자랑 사귀었어요. 오늘 화장했거든요, 학교에서. 너? 네. 어쩌다가? 조금 진하게 해가지고. 어쩌다가? 저 그냥 하고 학원에 오지. 체육대회 나가야 되는데. 오늘 체육대회 했어? 네, 근데 조금 개성 있게 보여야. 다미가 오늘 낮에 그래서 잠을 못 자갖고 학원에 못 오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화장을 좀 하다가 화장을 좀 했어요. 좀 누가 해줬어? 너네 반 여자아이들이? 와, 그러면은 오늘 인기가 굉장히 높았겠구나. 시온이한테 와서 자랑했어? 네. 학교에서 인기가 제일 높았을 것 같은데? 근데 화장언니가 한 소리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근데 너하고 다르지 차원이. 인규가 화장했는데. 괜찮아, 인기가 화장은. 자, 자주 하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었어? 네. 왜? 그거는 남자가 화장하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요즘 탤런트들 다 화장하고 나오잖아. 처음 봐봐. 네. 중학교는 조금 화장에 대한 게 제일 엄격하니까. 여자애들 나올 때 다 화장하고 나오지 않아? 집에 갈 때? 네, 대놓고 이렇게 화장하고 있어요. 진짜?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하셔? 선생님 뭐라 하는데 계속 하죠. 자, 인공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 지구에는 위성이 하나가 있지. 누가 위성이지? 위성은 달이 위성이야. 이 달처럼 지구 둘레를 도는, 자, 사람이 만드는 가짜 위성들이 있지. 얘네들을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artificial, 인공적인 세틀릿에서 위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artificial satellite이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지구나 행성 주위를 공존하도록 만든 물체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달로 발사했고 달 주변을 돌고 있어. 위성 주변을 도는 별은
정의가 안 돼 있네, 그지? 그냥 이것도 위성이라고 부르긴 한다. 위위성. 위위성. 자, 그러면 자 인공위성의 운동과 관련된 힘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인공위성에게 작용하는 힘을 보자. 인공위성에게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여기 지구가 있거든요. 자,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얼만큼 떨어진 곳에 인공위성이 있어요. 자, 이때 인공위성에 작용한 힘은 자, 지구로 당겨지는 어떤 힘이야? 만류력이 되겠지. 만류력이 지구를 당기고 있다라고 해. 지구로 당긴대.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은 뭐가 되니?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A 자 스몰 m이 되는데 이게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야. 자, 그래서 이 만류력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인공위성의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인공위성의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물체에 작용한 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면 얘는 구심가 속도를 갖게 하는 거지. 이런 구심가 속도를 갖게 했대. 얘가 무슨 가속도라고? 구심가 속도야. 이 두 변을 비교해 주게 되면 V제곱이라는 녀석은 뭐가 됐지? R분의 GM이 됐지. 맞아요? 그리고 V라는 녀석은 뭐? 루트 R분의 GM이다 라고 얘기했지. 오늘 똑같은 것만 벌써 세 번째 했습니다. 자, 이 인공위성의 주기를 또 구해보자. 이게 3번이었어. 자, 인공위성의 주기를 계산해 보는데 이 인공위성의 주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t라고 하는 값은 v분의 2파이 r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따라서 얘는 2파이 루트 gm분의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양쪽 제곱치하면 뭐가 됐지? 조화법칙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공위성의 기본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인공위성을 알아보자. 특별한 인공위성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제이. 재미. 제임스? 제임스 왜? 우주망원경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를 이야기해 봅시다. 지표면을 스치듯이 도는 인공위성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지표면을 스치듯이 도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이 인공위성을 우리는 저궤도 위성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낮은 궤도에서 도는 인공위성을 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ISS 같은 경우에도 저게도 위성이야. ISS가 뭐지?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그래서 그게 뭐야? 국제우주정거장. 국제우주정거장이지. 얘 이제 조만간에 은퇴시키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갖고 이제 은퇴를 시키나 봐.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이 다 부족해갖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중국 애들이 그걸 만들 계획을 갖고 있나 봐. 그래갖고 그거를 같이 어떻게 얹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중국 놈들이 러시아 편들면서 사이들이 안 좋잖아. 그래서 중국 놈들이 우리는 우리 거만 쓸 거야. 니네 오지 마. 우리 집에 오지 마. 막 이랬대요. 근데 미국 애들이 중국 애들을 너무 신뢰하는 것 같아. 중국산인데, 그치? 대부분 못 믿지.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선생님이 중국 거 산 것 중에 성공한 거 꽤 몇 개 있지. 전기면도기, 샤오미 거, 괜찮았어. 응? 그 다음에 전동 칫솔, 샤오미 거, 괜찮아. 응? 그 다음에 샤오미 폰은 좀 꿀이지. 지난번에 카메라 쓰던 건 좀 꿀이고, 그래도 그 정도면 잘 만든 편이야. 그 정도면 비교적 잘 만든 편이지. 샤오미 예쁘게 나오는데 디자인. 걔네들이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뺏기다 보니까 제법 괜찮아. 근데 성능도 괜찮다는 거야. 맞아. 성능. 예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성능이 아주 나쁘진 않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아저씨. 아구찜보단 낫다, 니네가. 아구찜인데 제가 고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구찜은 너무 흔하잖아. 그러니까요. 119 아저씨 모시잖아. 뿅뿅 안 써있어. 자, 그러면 저궤도 위성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할게. 질량이 라지 M이에요. 이때 지표면에 찰싹 달라붙어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인공위성이 지표면에 찰싹 달라붙어서 돌고 있다라고 해. 자, 이때 중심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만율력이란 힘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인공위성에 나타나는 힘을 얘기해 보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뭐가 돼? G 곱하기 라지 R 제곱분의 라지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고, 이게 ma가 되는데 얘는 m 곱하기 라지 R분의 v 제곱이라는 구심 가속도를 갖게 한 거지. 자, 이 인공위성의 속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두 변을 비교해 주게 되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값이 라지 R분의 mv 제곱이 된 거잖아. 그럼 라지 M 지워지고 R 지워졌어.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v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R분의 gm이라고 쓰고, 또 얘는 gr이라고 쓸 수 있어. 왜냐하면 중력가속도 g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봤지만 R제곱분의 gm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써줄 수 있겠지. 그때 속력이 얼마가 됩니까? 루트 g 라지 R이 되는 거야. 이게 약 얼마가 되냐면 7.9km/s가 되었다라고 해. 1초에 7.9km를 가는 빠르기로 달리게 되면 얘는 지표면 둘레를 원운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기를 이야기해 볼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t라는 값은 v분의 2파이 라지 R이야. 얘는 루트 GR분의 2파이 R이 되니까 얘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라지 얼이 됐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얘는 약 84분 정도가 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데 84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지. 인규 졸립네. 잠 안 오게 해줄게. 이 녀석. 잠이 달아나게 해줄게. 응? 잠 달아났지? 말랑이. 물캉물캉한데? 찹쌀떡 같아. 선생님, 네. 밀당이가 제가 수학에서 벌칙으로 춤을 췄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친구 2명이 찍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담이한테 보내줬나 봐요. 학교에서? 네, 아니 학원에서. 학원에서? 근데 영상을 유담이가 보기만 하고 그냥 인스타에는 안 올린다고 해서 허용을 했는데 갑자기 인스타에 올리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올리지 말라 해서 알겠다 지우겠다 했는데 와이파이 안 터진다고 갑자기 집에 가서 지우겠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지우라고 했더니 갑자기 집에서 스토리 올렸어요. 이거는 제가 싫은데 억지로 제가 싫은 거를 그 사람한테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지키고 지워달라고 너가 다시 한번 얘기해야지. 그 2명은 벌칙이어서 어쩔 수 없는데 그 한 명은 좀 저도 쳤어요. 너도 틱톡에 가 있어 그래서? 네? 틱톡 스타야? 틱톡 아니고 인스타. 틱톡에도 올렸대잖아. 틱톡에도 올렸대요? 아니 스토리였어. 스토리에? 페북 스토리에? 아니 그럼 인스타에? 큐치면 오늘 스타 되고 얼마나 이뻐. 저는 싫어한 거 아니겠지? 아니 전 싫은데. 응? 넌 싫어? 그래도 스타 되잖아 스타. 아니 전 싫어. 인스타잖아 인스타. 인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를 뉴턴은 자 이런 상상을 통해서 얘 속력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자 뉴턴의 대포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자 뉴턴은 이런 생각을 했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떤 특정한 빠르기로 대포알을 쏘게 되면 이 속력을 가진 대포알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 뒤통수를 때릴 것이다. 몇 분 후에? 84분 후에. 이 얘기를 했는데 뉴턴은 어떤 계산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구가 있어. 지구의 반지름이 라지 얼이라고 하는데, 한 위치에서 대포알을 발사하는 거야. 대포알을 수업 중에 너 왜 그런 소리 내고 그래? 이 대포알을 어떤 특정한 속도 V라는 속도로 쐈대. 그렇다면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쏘면 1초에 얘는 어디가 있지? 예를 들어서 1초에 얘는 이만큼을 가 있다라고 할게. 그렇다면 이 거리는 얼마야? V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여기에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물체는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원운동을 할 수 있지. 그럼 1초 동안에 얘는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되지? 이 거리는 1초 동안 물체가 자유낙한 거리가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h라는 녀석은 얼마? 2분의 1 g 대신에 그냥 g라고 하자. g 곱하기 1의 제곱이 된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g가 되는 거야. 오케이? 직각삼각형 나왔네? 뭘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줄 수 있잖아. 이 거리는 얼마가 돼? 얼 플러스
2분의 g라는 길이가 되니까 그거의 제곱은 이 길이는 얼마가 돼? 얼 제곱 더하기 v의 제곱이라는 값이 됐대. 그치? 자, 이것 풀어볼까? 얼 제곱 더하기, 자, 얘는 g 얼 더하기 4분의 g 제곱이라는 값은 얼 제곱 더하기 v 제곱이 됐대. 그럼 양쪽에 얼 제곱 지워지지. 이 지구반지름은 얼은 얼마가 돼? 6,400km야. 얘는 몇 미터가 돼? 25m 정도밖에 안 돼. 6,400km에다 25m? 하나 많아란 말이야. 그치? 얘 약 10 놓으면 100이지? 100 나누기 4니까 25란 말이야. 그럼 얘는 더 하나 많으니까 얘는 없애버리자. 따라서 속력의 제곱은 뭐가 되지? g얼이 됐고 v란 녀석은 루트 g얼이 돼서 이 값이 얼마? 약 8km/s, 즉 7.9km/s가 되었다라고 뉴턴은 이야기를 했대요. 오케이? 대충 계산하는 것 같지만 개념이 담긴 문제가 돼. 오케이? 그래서 지표를 스치듯이도는 인공위성의 이런 운동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초 이만큼씩 자연학감에는 원궤도를 따라 돌 수 있다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인공위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틀어줄까? 네. 답답해? 학교도 이제 에어컨 틀게 해주나? 우리 맞는 되게 시원했어. 자리 바꿀래? 에어컨을 치우면 조금 움직일 때 이따가 쉬는 시간. 자, 그러면 핸드폰도 없는데 그거 갖다는 뭔 상관이 있어? 겸일 거예요. 겸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책에 없어요. 통신용 정지 위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통신용 정지 위성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잖아. 지금 핸드폰들이 다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자기의 GPS를 인공위성이 항상 체크해 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의 위치를 항상 GPS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 자, 이때 통신용 정지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땅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맞아? 땅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이게 변하면 안테나가 무용지물이란 말이야. 그지? 안테나를 쓸 수가 없으니까 땅에 대해서 항상 똑같아야 돼. 그래서 땅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인공위성은 지구의 자전 주기가 위성의 공전 주기와 같아야 돼. 이 시간이 약 하루야. 86,400초가 되겠지.
86,400초이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여기 인공위성이 있거든. 지구가 있거든. 자, 지구가 있는데, 자, 얘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 얘는 지구 반지름이고, 지구 높이가 h야, 지표로부터. 그리고 전체 길이가 r이라고 해. 지구 질량은 라지 m이고, 인공위성의 질량이 스몰 m이었다라고 해. 항상 같은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때 얘에게 작용한 힘들의 합은 다음과 같다.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야. 쌍꺼풀 생겼어. 아니 이거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얘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r이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건 얘를 이용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을 비교해 보자. 자, 두 변을 비교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네. mm 지워지고요. 얼의 세제곱이라는 값은 이항을 시키면 4파이 제곱분의 gm 곱하기 t의 제곱이 된 거야. 거꾸로 하면 조화 법칙이잖아. 조화 법칙을 바꿔 쓴 거야. 자, 따라서 얼이라는 값은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4파이 제곱분의 gm 곱하기 t 제곱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계산한 결과 얘는 42.3 곱하기 10의 6승 미터만큼이 됐대요. 오케이? 얘는 4230km야. 4230km. 자, 이때 h 값을 살펴보면 얼에서 지표로부터의 높이야. 자, 지구 반지름을 빼준 값인데 이 값이 35.9 곱하기 10에 6승미터가 됐대. 오케이? 3,590km가 되는 거야. 오케이? 3,500? 아니, 35,900km가 되는 거야. 35,900km가 돼서 얘는 지구 반지름이 얼마가 돼? 5.6배 정도의 지구 반지름의 거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 높이 있구나. 이해해요? 엄청 높이에 있는 거야. 응? 지구 반지름 6,400km에 이 위치까지 갖다 놓는 거야. 그 북한 애들이 요즘 로켓을 막 올리잖아. 로켓 발사하잖아. 그래 놓고 지네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어쩌고 저쩌고 뻥치잖아. 왜 뻥이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올라간 높이가 1000km 정도밖에 안 돼. 실험용 위성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야. 사람들이 안 믿어줘. 왜? 이 정도 높이까지는 가야지 무슨 역할을 해? 인공위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안 믿어주는 거지. 뭐라고 해봐라. 믿나? 그러고 안 믿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신용 정지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 다지기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개념 다지기를 살펴봅니다. 자, 케플러 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자,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먼 곳에서보다 가까운 곳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 태양에서 먼 곳에 있는 행성일수록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크다라고 했는데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볼까? 자, 기억은 태양이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 맞지? 타원 궤도의 법칙이야. 제일 법칙.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먼 곳에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 근일점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 맞습니다. 면적 속도 일정 법칙으로 구해 볼 수가 있었어. 자, 디귿. 태양에서 먼 곳에 있는 행성일수록 행성과 태양을 잇는 직선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쓴 면적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먼 곳에 있든 가까이 있든 같은 시간 동안 휩쓴 면적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기니가 좋은 답 같아.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떤 행성이 태양 주위의 타원 궤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은 어떤 행성이 태양 주위에 타원 궤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300일이라고 합니다. 자, 행성의 전체 공전 궤도의 면적이 4분의 1을 지나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면 전체 면적을 지나는데 300일 걸렸으니까 4분의 1 면적이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입으니까 4분의 1 주기가 되겠지. 따라서 75일이 됩니다. 자, 3번. 만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로 표시해 보도록 하자. 케플러 법칙과 만류력은 무관하다. 밀접한 관계가 있지. 케플러 법칙을 이용해서 만류력 법칙을 확인해 줬잖아. 자, 만류력은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입니다. 인력이에요. X가 되겠지. 세 번째, 만류력은 두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만류식 살펴보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mm이잖아. 그지? 질량의 곱해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니까 5가 되겠지. 4.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지구로부터 각각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을 때 두 물체가 받는 만력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하면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5가 되겠지. 자, 4번. 그림처럼 A는 극지방에서 B는 적도지방에서 각각 지구로부터 만류력을 받고 있다. A와 B의 질량이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만류력과 중력은 무관하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 지구 지표면 근처에서의 만류력을 중력이라고 하니까. 자, A에 작용하는 만류력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반지름이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겠지만 실제 지구의 극반지름이 적도 반지름보다 더 작지. 따라서 극에서의 값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A에서의 만류력이 B보다 크다. 얘는 옳습니다. A와 B에 작용하는 만류력 크기가 같다. 다르지요. 누가 더 커? 극에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지. 자, A의 무게가 B보다 커도 A와 B의 중력과 속도는 같다.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극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요. 좀 문제를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갖고 이런 일이 있게 돼. 자, 지구가 있다라고 할게.
극지방에 물체가 있고요. 적도지방에도 물체를 갖다 놔봐요. 자, 이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지구가 완전한 구라고 가정했을 때, 지구가 완전한 구라고 가정했을 때, 자, 얘는 서로 중심 방향으로 중력과 속도 G0라는 값을 갖게 돼요. G0라는 값은 all 제곱분의 GM이라고 하는 값이야. 원래 우리 정상적으로 썼던 중력과 속도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극지방에서 이 방향으로 돌게 되면 이 자체 값이 뭐가 돼? 극지방에서의 중력과 속도야. 그런데 적도지방에서는 바깥 방향으로 all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자, 원심력을 느끼게 한답니다. 따라서 적도지방에서 갖는 중력과 속도는 G0 마이너스 all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중력과 속도는 실제 측정한 결과가 어디서가 더 크다? 극지방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무게는 곧 자, 무게에서 질량을 빼준 값이 중력과 속도라고 보면 돼. 겉보기 중력과 속도. 자, A와 지구 사이에서 작용하는 만유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A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요. 시연이 질문. 시연이 질문 있잖아. 질문하기 싫어? 인규야, 네? 언제까지 잠을 자려고 해? 오늘 방금 깨고. 빨리 엎드려서 자고 다음 시간에 정신 차리고 들어. 네, 일단. 빨리 자, 빨리.